이 정통성과 프라이드라는 게 결국 자본주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은 셈이죠. N은 이 모든 과정을 악마와의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같은 뮤지션의 이야기라도 가족의 이야기는 그 감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한 자매를 다룰 겁니다.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까지 그 이름을 떨쳤던 윌슨 자매와 그룹 하트의 이야기예요. 락이 조금 남성적인 장르잖아요. 형제는 많지만 자매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자매는 두 귀를 의심하는 근친 루머부터 시대의 변화까지 다 이겨내고 명예의 전당에 오른 위대한 자매예요. 락 매니아는 하드락으로, 또 팝 매니아는 글램락이나 팝락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락밴드 하트의 일대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언니가 앤 윌슨 1950년생이고 동생이 낸시 윌슨 1954년생입니다. 이 자매의 진가는 둘의 존재감이 거의 50대 50으로 동등하다는 점에 있어요. 밴드에서 가장 존재감이 있다는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고요. 언니는 역사상으로 손꼽히는 로버트 플랜트와 비슷한 파워를 지닌 보컬이었고, 동생 또한 장르를 넘나든 기타 실력에 스타성까지 넘쳤죠. 거기에 가끔 노래도 했거든요. 이 둘의 모습을 합치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였죠. 윌슨 자매는 총 3자매인데 앤과 낸시는 각각 둘째와 막내였고요. 이 자매들이 음악에 빠진 계기가 아버지가 해군 장교라서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어릴 적에 생활을 했고, 그런 곳에서 고정된 낙은 음악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는 둘 다 노래를 하고 그랬는데 이후로 1964년 비틀즈가 나온 에드 설리반 쇼를 보고는 기타에 푹 빠졌다죠. 그렇게 앤은 노래를 하고 낸시는 기타를 치게 됩니다. 여기에도 조금 사연이 있는데, 이 윌슨과의 내력이 약간 비만이 많대요. 그래서 앤도 상대적으로 큰 자기 체구 때문에 어릴 때는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고 막 말더듬증도 있고 그랬는데, 이 노래를 할 때만큼은 더듬지를 않는 거죠. 앤은 얘기하거든요. 노래는 나의 위안이자 탈출구, 그리고 안식처, 그리고 유일하게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요. 자매는 그때부터 계속 같이 공연하면서 경험을 쌓아요. 그리고 앤은 성인이 된 이후로 점차 따로 음악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밴드에서 보컬과 드러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트. 그 당시 하트는 로저 피셔라는 기타리스트와 스티브 포센이라는 베이시스트밖에 없었던 밴드였거든요. 앤은 곧바로 오디션을 보고 밴드의 보컬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사랑과 전쟁에 버금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기타리스트 로저 피셔의 형 마이클 피셔가 밴드부로 놀러왔다가 앤이랑 눈이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예 밴드의 매니저가 되고, 거기에다가 앤은 대학 다녔던 동생 낸시를 막 꼬셔서 기어이 하트로 내려오는데, 이제는 동생 로저 피셔가 낸시한테 반해버리죠. 이게 연장자는 연장자끼리, 동생은 동생끼리 사귀는 괴이한 구도가 됩니다. 70년대 하트는 이 4명이 좌지우지를 하게 돼요. 두 쌍의 형제 자매이자 두 쌍의 커플. 이 넷이 일으킨 시너지가 어땠느냐? 왜 자우림의 김윤아 씨가 팀 내 연애는 해체,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랑이 넘칠 때는 서로가 그 자체로 영감이 되기도 해요. 그냥 뭐 밴드 생활 자체가 맨날 더블 데이트 하는 거랑 똑같고, 첫 빌보드 탑10 진입곡이었던 매직맨은 앤이 자신의 연인 마이클 피셔를 생각하며 쓴 곡이었고요. 지금까지로 대표곡으로 남아있는 Crazy on You는 앤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 답답함을 연인의 무릎 위에 앉아서 털어놓는 그런 느낌으로 쓴 곡이에요. 자매가 곡을 쓰고 있으려니까 기타 치는 로저가 나와서 그 일렉 기타 리프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쿠스틱 기타와 일렉 기타가 혼합된 명곡이 나올 수가 있었죠. 1집은 라디오를 타더니 천천히 반응이 왔고, 결국 미국에서 100만 장 이상을 파는 성공을 거둬요. 하지만 사람들은 형제와 연애하는 하트 자매를 근친하는 레즈비언으로 알았죠. 왜냐하면 레코드사가 이 둘을 마치 사귀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정신나간 마케팅을 펼쳤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윌슨 자매의 고백 이러면서 It was only our first time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자매가 서로 옷도 안 입고 첫 경험 막 이 소리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종의 그 판타지를 판 거예요, 레코드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자매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바로 머시룸 레코드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에픽 레코드와 계약. 이때 자매가 얼마나 열통이 터졌냐면은 하루는 기자인가 뭐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앤한테 네 애인 잘 지내냐? 이랬대요. 그래서 남친 얘기하는 건가 이랬는데 뭔 소리야, 걔 말고 네 동생 낸시 막 이러는 거죠. 거기서 앤이 막 경기를 일으키고 호텔에서 분노에 가득 찬 곡을 쓰게 돼요. 그게 바로 바라큐다. 역시 윌슨 자매와 로저 피셔 그리고 드러머 마이크 디 로제어까지 4명이 함께 쓴 곡이었어요. 바라쿠다의 리프는 아직도 가장 유명한 리프 중 하나고요. 이 당시 하트는 먼저 번 레코드사가 허락 없이 2집을 미완성 발매하는 등 부침을 겪어요. 그리고 1978년에 나오는 4집까지는 애인 겸 밴드의 반쪽이었던 피셔 형제와 함께 잘 나가죠. 이때까지 하트는 하드락을 기반으로 한, 하지만 본인들이 원래 좋아했던 포크락도 들려주는 그런 밴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김윤아 씨의 우려가 실현되고 마는데 첫 번째 전성기는 사랑의 종말과 함께 끝나버려요. 낸시 남친 로저가 술과 마약을 탐닉하고 낸시는 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러머 마이크랑 사랑에 빠지는데, 자, 로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멘탈이 개 박살이 나죠. 공연장에서 공연하는데 아직 내가 사랑하는 전 여친이 옆에서 기타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 여친의 현 남친이 저 뒤에서 드럼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열불이 터져가지고 하루는 공연하다가 기타를 막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대기실에서는 막 기타 던지고 분노를 표출하다가 팀에서 쫓겨나 버려요. 사내 커플의 가장 안 좋은 말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내 언니 커플도 남자의 바람을 캐치한 뒤 헤어지고 하트에서 형제가 축출이 돼요. 사실 파워게임으로 보면은 이게 당연했죠. 왜냐하면은 마케팅의 중심은 항상 자매였으니까. 하지만 막상 이후로 자매는 슬럼프를 겪으면서 거의 나락까지 빠지거든요. 윌슨 자매와 수많은 곡을 공동 작곡했던 수 애니스는 이거를 두고 마이클과 로저의 영향력이 사라진 하트는 항상 자매들의 것이었지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매들의 손에 쥐어진 꼴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똑같이 곡을 쓰고 똑같이 하드락을 하는데 반응이 안 옵니다. 1980년에 나온 5집을 마지막으로 하트는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는 듯 했어요. 하드락의 자리는 화려하고 멋들어지는 가수들이 다 가져갔죠. 83년에 7집까지 실패하니까 레코드사도 하트를 버리고, 이때는 정말 밴드 생활을 계속하냐 마냐의 기로였다고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썰을 들려드릴게요. 낸시가 말하길 이때는 100만 달러짜리 커피 광고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게 일종의 배신으로 느껴졌지만 우리가 끌고 다니는 크루의 봉급 등 돈 쓸 곳이 많아서 이 광고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 정통성과 프라이드라는 게 결국 자본주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은 셈이죠. 이 시기 하트는 새 레코드사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었는데 5개의 다른 곳에 의사를 타진했지만 전부 거절당했다고 해요. 오직 딱 한 곳 캐피톨 레코드만 관심을 보이는데 거기서는 그간의 자부심을 다 무시한 조건을 제안합니다. 바로 남이 쓴 곡도 부를 것. 이 하트라는 그룹이 완전히 껍데기만 남기고 모든 거를 내다 버린 거죠. 낸시는 이거를 두고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동의하고 사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캐피톨 레코드는 자매를 80년대로 개조시키죠. 첫 세션이 끝나고서는 프로듀서가 아예 낸시한테 너 어쿠스틱 기타를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너무 구시대적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상징과도 같았던 어쿠스틱 기타로 버렸대요.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이때부터 캐피톨의 몇몇 사람들은 하트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 멤버들의 스타성은 여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하트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윌슨 자매 자신들도 꼭 하는 얘기가 바로 남자들의 장르에서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세일즈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특히나 동생 낸시 윌슨은 예나 지금이라 뭐 이쁘기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 밴드를
곡들을 요즘 뜨는 글램 메탈로 만들자. 자, 노래도 락 발라드로 대놓고 대중적으로. 실제로 이적 이후로 낸 첫 번째 앨범 하트의 커버를 보시면은 낸시가 대놓고 섹스 어필을 하고 있어요. 뮤비에서도 훨씬 더 화려한 화장과 노출로 승부를 납니다. 근데 미친 이게 먹혀요. 그것도 아주 잘. 자, 전성기 때로 못해본 빌보드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 1위를 모두 따내버리죠. 이거는 바로 락앤롤을 버린 하트의 시작이었어요. 하트의 첫 빌보드 1위곡 These Dreams는 그간의 하트와는 아예 다른 곡이었는데요. 마틴 페이지와 버니 토핀이 같이 썼고 앤이 아닌 동생 낸시가 불렀는데 1등을 해버렸죠.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때로 자신의 신념도 버리게 해요. 앤은 이 모든 과정을 악마와의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계속 가슴 노출 등 섹스 어필 마케팅이 계속되었고 당연히 그 위에 있던 근친 루머도 많이 계속 돌았고요. 그러니까 자매들 스스로가 또 하트 피처링 가슴이라고 칭하기도 할 정도였죠. 그리고 점점 살이 찌는 언니 대신에 동생이 부각되는 장면이 늘어나요. 자매의 입장에서 이런 변화는 필요악이었다. 오디오보다 비디오가 중요해진 80년대 화장법을 완전히 바꿔서 성공을 얻었지만은 이는 반대로 음악으로 해방을 이뤘던 보컬 앤의 고통이 다시 시작됐다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후로 하트가 만들어내는 히트곡들을 한번 볼까요? 모두 지금도 유명한 곡들이죠. 그리고 앤의 보컬은 그때나 지금이나 끝내줍니다. 언론 같은 노래도 다른 가수들이 차트인데 못 시킨 거를 하트가 커버해서 띄운 거고요. 하지만 하트가 뜨면 뜰수록 사람들은 앤 네가 좀만 더 날씬했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날씬하지는 않았지만 내 몸에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니지먼트사와 레코드사의 중역, 심지어는 우리 밴드 멤버들까지 살찌는 내 몸을 일종의 배신으로 여겼다고요. 그리고 평론가들도 자기 몸 얘기만 해야 되니까 이 해방의 창구였던 음악이 족쇄가 되는 거예요. 무대에 서면은 공황 발작이 오고 이 당시에는 뭔가가 잘못되면은 다 자기 몸 때문에 생긴 건 줄 알았다고. 그럴 때마다 동생 낸시가 기타 솔로로 메워주거나 또 웃긴 행동을 하면서 언니가 웃게 도와주곤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All I Wanna Do Is Make Love To You 같은 노래는 원곡이 컨트리였고 원래는 이글스의 돈 헨리가 부를 예정이었다고 하거든요. 앤은 이 곡을 정말 싫어했고 부르다가도 진짜 못해먹겠다면서 막 멈추기도 했대요. 하지만 이 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라갔고 결국 음반사의 말이 맞았다는 거를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앨범은 3장 연속으로 대박이 나고 자매는 투어까지 돌면서 모든 게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해요. 1993년에 조용하게 발매되는 11집을 마지막으로 하트는 두 번째 전성기의 종말을 선언. 멤버 교체 같은 이전의 선택들이 밴드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면은 이번 선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자매들은 말합니다. 이후로 2004년에 새 앨범을 내면서 다시 복귀. 이후로는 기존의 하트로서 음악 활동을 지속을 했고요. 2013년에는 1기 멤버들과 함께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오르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자매가 돼요. 그리고 2016년 앤의 남편이 낸시의 아들들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자매의 사이가 멀어지죠. 이후로 한 차례 재결합하긴 했지만은 지금은 다시 헤어졌고 앤은 2022년의 인터뷰에서 사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밴드의 방향성을 두고 의견이 달라서 헤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성과 상업성, 한때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던 이 자매의 일대기는 저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졌어요. 하지만 자매는 적어도 예술가로서 그리고 대중가수로서의 본분 모두를 다했습니다. 지금도 하트의 음악은 그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죠. 윌슨 자매 밴드 하트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엠복구만 렛츠고.